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역사를 빛낸 위인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그 첫 번째 인물로는 김정호가 있습니다. 김정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우리나라 지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도가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고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김정호처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의 꿈을 꼭 이룰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럼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는 어떤 것일까요? 조선 후기 1861년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김정호가 제작한 한국 지도로 보물 제850호라고 합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7년간, 무려 27년간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실측한 결과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가 정교하면서 현재의 지도와 거의 일치할 만큼 정확했다고 합니다. 27년간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눈으로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정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편리한데요. 가보지 못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를 보며 알 수가 있고 또 여행 계획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세울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럼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그 두 번째 인물로는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조를 도와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 건축 기간을 앞당겼는데요. 다방면에서 실학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겨 실학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목민관을 알아야 되는데요. 목민관이란 백성들을 직접 대하는 지방의 수령이나 벼슬아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목민심서는 이들 관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정약용은 관리들은 청렴해야 한다며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사사로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어떤 관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짓기 위해 거중기를 만들었는데요. 거중기는 조선시대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던 기계입니다. 1792년 정조의 명을 받아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정약용은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원 화성이 보다 빨리 지어졌겠죠? 다음으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그 세 번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습니다. 김부식은 고려시대의 역사학자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를 썼는데요. 고려가 발전하려면 고려 이전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제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며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킨 인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성군 또는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세종은 이순신과 더불어 우리 역사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는데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그럼 훈민정음이란 무엇일까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남의 나라 글자인 한문을 빌려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우리가 세종대왕님 덕분에 지금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도 거친 말이나 욕설 그리고 줄임말을 사용하기보다 온전한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한 그 세종대왕님의 그 마음이 여기 느껴지네요. 오늘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도 시간이 될 때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중기로 지었다는 수원 화성도 있죠. 이 화성도 한번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대동여지도도 보고 다양한 유적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들을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날 때 한번 생각해 놓고 나중에 방학이 되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역사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